의문의 첨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첨가는 없던 의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없던 의문이 들어오게 되는 거는 시옷이랑 니은이에요. 표기에는 니은은 반영이 되지 않고요. 또 뭐 니은, 니은 이렇게. 근데 표기에 반영되는 건 시옷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 있죠. 고래제. 이거 표기하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표기는 고래째 이렇게 되고요. 발음은요. 고래째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기 뒤에 밑에 보시면 명사의 어근과 명사의 어근이죠. 명사 앞말의 끝이 울림소리 모음 다 울림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뒷말의 처음이 안 울림 예사소리일 경우에 뒷말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우리가 귀 더하기 밥, 귀밥 안 쓰죠. 깃밥이라고 쓰게 되죠. 그럼 발음도 깃밥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사이소리가 들어가고 사이소리, 시옷이 첨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보면 예사소리와 뒤에 있는 예사소리가 만났을 때 깃밥이라고 나타나게 되지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더 얘기 드릴 건 있기는 해요. 뭐냐면 이 고래째는요. 이렇게 발음하셔도 상관없어요. 고래째. 두 개를 다 허용합니다. 이것도요. 기밥 이렇게도 허용을 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의문의 첨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들어오는 의문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룻배라고 쓰고요. 발음할 때는 나룻배라고 발음을 하겠죠. 나뭇가지라고 쓰죠. 그죠? 나뭇가지라고 쓰고요. 나뭇가지라고 쓰게 될 겁니다. 대가지라고 쓰죠. 대나무 잎을 말하죠. 그리고 발음할 때는 대가지라고 발음을 합니다. 머릿기름이라고 쓰고요. 발음할 때는 머릿기름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모깃불이라고 쓰고요. 발음할 때는 모깃불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바닷가라고 쓰고요. 발음할 때는 바닷가라고 쓰게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에 이 시옷이 첨가되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표기에는 나타나죠.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뭐냐면 이게 사이소리는 우리말이 섞여 있어야 돼요. 우리말과 뭐 한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말끼리의 합성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는 예예요. 우리말 합성어에서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맨나물이죠. 이것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맨나물이라고 써요. 근데 지금 선생님 발음하는 거 들리세요? 맨나물이라고 해서 니은이 첨가가 됐어요. 여기에 보세요. 밑에 보시면 명사의 어근과 어근 조건 똑같아요. 이것도 순 우리말이어야 돼요. 다 우리말일 때 앞말의 끝이 모음 맞죠? 그리고 나서 뒷말의 처음이 비음으로 시작될 때는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된답니다. 오케이. 아랫마을이라고 쓰고요. 시옷을 씁니다. 발음 날 때는 아랫마을이라고 씁니다. 맞나요? 뒷머리라고 쓰고요. 그죠? 뒷머리라고 쓰고요. 발음할 때는 뒷머리라고 발음합니다. 이건 어떻게 쓰더라 얘들아? 잇몸이죠. 잇몸. 발음할 때는 잇몸이 될 겁니다. 깻묵은 어떻게 돼요? 깻잎 할 때 그 깻묵이에요. 자, 발음하면 깻묵 니은으로 바뀌겠죠. 네 더하기 물이에요. 냇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냇물 니은 들어왔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발음합니다. 빗물. 제삿날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자, 쓸 때는 제삿날이라고 쓰게 될 겁니다. 제삿날. 아이고 헷갈리겠다. 다시 분명하게 써드릴게요. 제삿날. 왜요? 여기 모음으로 끝나고 니은으로 왔을 때 니은이 첨가되는 예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예가 나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 다에는 니은이 첨가가 되는 예가 나오겠네요. 하단에 먼저 보고 올라갈까요? 똑같아요.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는 예예요. 우리말 합성어에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뒷말의 처음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앞말의 끝소리와 뒷말의 첫소리에 니은을 첨가하게 됩니다. 반모음이 들어있는 아이 뭐예요?
생각나세요, 야여, 요유 이것들이 반모음이 들어있는 아이였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도립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사전에서 찾으시면요. 자, 도립계열이라고 쓰고요. 이 시옷과 이 이응이죠. 이 모음이 이 또는 반모음이로 들어올 때 니은이 첨가가 되면서 도립계열이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두렌닐이 돼요. 얘는요, 뒷일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요. 이건요, 뒷님맛 이렇게 될 것이고요. 디귿이죠. 이것도 디귿. 요거는 배, 갯잎 되겠죠. 디귿. 요것도 깻잎, 비읍, 나뭇잎 들어갈 것이고요. 댄잎 소리 날 것이고요. 가웬일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됐죠? 기본적인 형태는 다 봤어요.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5쪽입니다. 65쪽이요. 음운 변동 현상 중에서 이번에는 음운의 첨가 현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는 시옷이랑 니은이랑 니은 첨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시옷은 우리가 사이시옷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니은 첨가, 니은 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다 묶어서 음운 첨가로 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봤더니 콧물이 있어요. 자, 음운이 첨가가 되려면 일단 합성어여야 해요. 기억나세요? 두 개의 합성어가 있어야 돼요. 합성어와 합성어가 합쳐지면서 그 체언과 체언이 합쳐지면서 사이시옷을 가지고 와서 콧물이라고 쓰게 되네요. 그럼 여기는 일단 사이시옷 첨가가 돼야 되겠네. 그죠? 사이시옷 첨가가 돼야겠어요? 뭐가 첨가가 됐냐고 물어보면 요거 첨가됐다고 할게요. 이거 사이시옷이라고 하면 위계기 질서가 좀 안 맞죠? 사이소리라고 할게요. 사이, 소리, 첨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시옷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시옷이 첨가가 됐더니요. 이게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게 되고요. 디귿 뒤에 비음이 와서 다시 비음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니은 첨가 아니에요. 다음 나뭇잎 갈게요. 두 개의 합성어가 오게 되고요. 합성어가 탄생할 때 사이 시옷을 받쳐서 쓰게 됩니다. 네, 그랬더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나뭇잎. 자, 여기서는 지금 사이소리를 먼저 쓰네요. 사이소리 첨가가 됐는데 첨가가 된 사이소리가 두 개예요. 시옷이 하나가 있고요. 이야요요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도 니은이 들어가서요. 니은 첨가도 동시에 이루어지네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는요. 시옷이 뭐로 바뀌었어요? 디귿으로 바뀌었고요. 비음화에 의해서는 다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네요. 위에도 한번 해볼까요? 사이소리가 첨가돼서요. 콧물이 되고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게 됩니다. 비음화에 의해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더 정확하겠네요.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약이에요. 알약. 선생님 이거는 받쳐 적을 데가 없는데요. 네, 맞아요. 받쳐 적을 때는 없고 울림소리 뒤에 이하여요 들어갈 때 니은이 첨가되는 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는 역시 사이소리 첨가입니다. 어떤 소리가 첨가됐냐고요? 당연히 니은이 첨가가 됐죠. 니은이랑 니은 앞에 있는 리을을 보니까 이 니은이 리을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릴로 바뀌게 되고요. 발음은 알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 표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단어는 뭐 단어인 거고 음운 변동 과정을 쓰세요 하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발음 기호 쓰는 것도 잊지 마시고 음운 변동 현상을 쓰세요 하면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쓰라 하면 이 각각의 환경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잘 보셔야만 해요. 다음 갑시다. 사이소리 이 문제가 전 너무 재밌었어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 뜻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이소리 현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게요. 나무집이랑 나무집이 있어요. 일단 발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나무집은요. 나무집 된 다음에 이거 디귿 부위 예사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집 이렇게 소리를 내면 되겠네요. 얘는요. 말 그대로 나무집이에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나무집은요. 이렇게 이거 디귿이에요.
이거 이렇게 발음해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이소리가 우리가 첨가 있어서 그 형태를 이렇게 내놓으면 탈락 같잖아요. 그거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얘도 맞아요. 고깃배는 어떻게 돼요? 고깃배는 고깃배, 고깃배에서 한 번 더 가서 고깃배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다. 그죠? 음자의 끝소리 규칙 같다가 된소리 대기 같다가 이 아이는 당연히 고기배라고 합니다. 자, 고기배는요. 물고기의 배를 말해요. 제가 이렇게 그리면 알아보실까요? 이 아이를 얘기를 합니다. 칠해드릴게요. 자, 됐죠? 알고 친 줄 알아요. 고깃배를 볼게요. 얘는요. 배는 배인데 뭐를 잡는 배야? 물고기 잡는 배예요. 여기 안에 물고기들이 졸졸졸졸 들어가 있으면 그림이 형성이 될까요? 그물인 걸 티를 좀 내볼까요? 갑자기 불쌍해진다. 그죠? 고깃배. 자, 나무집은요. 나무로 된 집을 말합니다. 제가 통나무집 그려줬었는데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서 통나무집을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꿋꿋하게 또 그렸습니다. 나무로 된 집이에요. 두 번째는 나무집이에요. 여기는 나무를 파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색깔을 좀 넣으면 더 나무가 뜰까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아닌데 자, 나무를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좀 나무 같나요? 아까 아닌가? 나무 같나? 나무를 파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안 되면 쓸게요. 나무를 파는 집. 됐죠? 이렇게 해서 사이시옷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옆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건 두 개의 형태 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서 합성어나 구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사이소리는 꼭 이렇게 합성어의 경우에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죠. 이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거나 니은 또는 니은이 첨가가 되어서 소리가 나는 형태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니까 얘가 이제 된소리 대기랑 헷갈리는 거죠. 한자어들은요. 사실은 이 사이시옷을 적는 이 사이소리 현상의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이시옷소리는 기본적으로 무리말끼리의 결합에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아이들이 있어서 걔네 6개는 열심히 씁니다. 얘네만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요. 이 6개가 어떤 아이들인지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인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이 그림을 1초, 2초, 3초, 4초, 5초간 보셨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에 바로 그 사이소리 6개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이 스토리는요. 기차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기차간이고요. 차간이에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숫자는 3이라서요. 숫자 3이 쓰여져 있는 이 사목한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볼게요. 사목한 내에는 3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이분은요. 지금 새방에 살고 있는데 내 집을 마련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기분 너무 좋겠죠. 두 번째 사람은요. 오늘따라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서도 벌써 횟수를 3번이나 화장실을 갔다 온 거예요. 그것도 택간으로 갔습니다. 사실 택간은 이 화장실이라는 뜻이랑은 되게 무난해요. 그 할머니의 텐마루라는 거 1학년 때 혹시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택간은 지금 요걸 택간이라고 하거든요. 본 건물에 달아놓은 이걸 택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택간을 우리가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좋게 왠지 퇴비하면 이 택간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억지로 넣어놓은 거예요. 택간. 다음으로 가볼게요. 고가는 이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 기분 무지 좋으세요. 뱀 아닙니다. 지팡이에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고가인 통장이 두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무지 좋으세요. 돈이 많다는 건 뭐 이렇게 돈을 좀 쌓을까요? 이렇게 할아버지 돈이 좀 많이 많으세요. 이렇게.
이게 바로 숫자 3호칸에서 모두 다 일어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6개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해드린 그 스토리랑 순서를 맞춰서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전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장면은 착칸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에 숫자 3이 적혀 있는 기차 칸이었고요. 이 기차 칸 안에는 3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첫 번째 사람은 새빵을 탈출해서 자기 집을 마련해 가려고 하던 기뻐하는 여자분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오늘따라 배가 아파서 벌써 횟수로는 3번이나 퇴간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분은 할아버지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오늘따라 배가 아니. 굉장히 뿌듯하셨죠. 왜냐하면 자신의 곳간인 통장에 들어있는 돈 생각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시면 여기 있는 6개가 다 외워졌을 것입니다. 이건 선생님의 방법인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방법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첨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